자, 아침나라 중학교 2일 교과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2일 교과서는 제가 지금 골라놓은 페이지가 20페이지 남짓이에요. 선생님들 얼마 안 남았죠. 자, 그래서 좀 처음 보시거나 좀 새로 오실 만한 내용들 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노래해요라는 대단원에서는 첫 번째 곡으로 문어의 꿈이라는 악곡을 좀 찾아놨습니다. 그냥 자신의 꿈을 가사로 만들어서 노래 부를 수 있다라는 학습 목표에서 뭐 이렇게 그냥 그 자신의 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정말 할 얘기 없는 뭐 요런 그 곡이에요. 그래서 가사를 창작을 해서 이 안에다가 만들어 넣어보는 활동을 집어넣은 거 외에는 드릴 말씀이 진짜로 없습니다. 근데 하여튼 요런 곡이 실려 있더라 라는 정도입니다. 자, 그리하여 이런 악곡이 좀 들어있는데요. 2021년도 안예은이라는 가수가 발매한 앨범에 들어있는 악곡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사 바꿔서 불러보는 활동 정도를 제시한 것 외에는 딱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아주 최근에 나온 노래이고요. 그리고 산새가 아침을 이라고 해서 원래 교과서에 엄청 많이 실려있는 악곡이죠. 그래서 뭐 워낙 많이 보시게 될 악곡. 자, 얘가 이렇게 ABA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거 한번 보시는 뭐죠 그 정도, 그러니까 세도막 3부분 형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악곡이다 정도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외에는 또 별로 드릴 말씀이 없는 뭐 그런 정도의 악곡입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좀 보실 게 18페이지에 나오는 어여쁜 장미라는 가사가 붙어 있는 악곡인데요. 여기 보시면 브람스 대학 축전서곡에 사용된 악곡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께 이미 대학 축전서곡에 나오고 있는 그 독일 대학생들이 많이 불렀다고 했던 노래 하나를 소개를 해 드린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곡도 거기서 나오는 멜로디를 가지고 만든 2부 합창곡입니다. 그래서 독일 민요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악곡이다 라고 해서 두 번째 곡이지만 한번 좀 확인해 주십사 라는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뭐 박자에 따른 지휘법 나오고 있는데 말씀 안 드려도 괜찮겠죠? 정말 볼 악곡이 많지 않구나 라고 보이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프랑스 샹송입니다. 피노키오가 나와 있는데요. 선생님들 그 무슨 베이커리 광고나 이런 데서 많이 들어보셨던 악곡일 겁니다. 그래서 샹송곡 하나 뭐 좀 덜 보신 거 하나 집어넣어 놨습니다. 2페이지에 걸쳐서 나오는 좀 긴 노래가 아침나라 교과서가 좀 유독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악곡들이 좀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창곡에서는 우리가 좀 덜 본 노래들을 좀 집어넣어 놨는데요. 여기 창작 동요제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악곡으로 나무의 노래라고 하는 노래도 하나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좀 특이하게 이런 노래들이 아니면 선생님들께서 더 보실 만한 악곡들이 그닥 남지 않은 상황이에요. 바다 친구라는 노래도 하나 나와 있고, 이건 창작 국악동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8분의 12박자의 국거리 장단으로 노래 부르는 악곡입니다 라는 정도 외에는 또 그닥 할 얘기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비디바비디부 라고 하는 악곡이 나와 있는데요. 이 비비디바비디부는 애니메이션 디즈니 신데렐라의 삽입곡이다 라고 하면서 요정 데모가 부르는 악곡이다 라고 해서 선생님들께서 어려서부터 좀 많이 들어보신 곡이 아니겠나 싶죠. 자, 그럼 이런 악곡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악곡들이 거의 지금 제가 보여드릴 페이지의 절반 정도입니다. 그리고 요 악곡이 하나 더 있는데요. 처음 보신 악곡은 아닐 것 같아요. 기억하시겠죠? 그래서 아이유의 그 리메이크 앨범이었는데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원래는 양희은 선생님이 부른 노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악곡들 정도가 그래도 좀 안 보신 곡들일 거다라는 정도이고요. 여기 뮤지컬 빨레 중에서 아프고 눈물 나는 사람 하나가 더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악곡들이 또 좀 있다.
선생님들 지금 보여드릴 것 중에 기악곡들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더 보여드릴 게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요. 지금 보시는 이 정도 악곡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연주해요라는 악곡이 나온 것 중에는요, 부메커가 나왔어요. 부메커는 선생님들이 이제 기억을 하실 것 같고, 네, 선생님들께 좀 기억하기 좋으시게 대충 빨주노초 파남보 정도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조금 좀 안 어울리는 게 있다면 녹색이 조금 더 짙게 나타나는 거, 그리고 핑크에 가까운 C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요렇게 일단 기억을 대충이라도 해놓으시면 덜 헷갈리실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기본 중간 온음으로 되어 있는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이런 부메커가 있는가 하면 긴 부메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길이가 아주 긴 형태의 베이스 온음 7개를 보실 수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부메커에다가 캡을 씌워서 음정을 한 옥타브 아래로 내리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메커는 허벅지를 치거나 손바닥으로 쳐서 소리를 내도 되고요. 또 바닥이나 책상 같은 데다가 쳐서 소리를 내도 되지만 멜럿으로 연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멜릿, 말렛 가까스로 발음을 합니다. 어쨌든 흔히 채요. 우리 그 실로폰 같은 거에 채 같은 걸로 쳐서 연주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뭐 베이스 온음 7개, 기본 중간 온음 7개, 뭐 중간 온음 8개죠. 도레미파솔라시 도니까 그래서 8개 이렇게 부메커를 잡을 수도 있고 캡을 씌워서 옥타브를 내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 좀 잠깐 좀 보여드리려고 빼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부메커 연습 이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부메커 중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반응계 부메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색을 달리하거나 하는 경우들은 회사들마다 조금씩 다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메커들도 있습니다. 이건 선생님들께서 연주와 창작 교과서 뭐 이런 데서도 한 번씩 보셨던 것들이라 그냥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보셨던 학교 가는 길이라는 노래를 가지고 색깔 지금 주고 있는데요. 뭐 색깔 없어도 선생님들께서 부메커가 조금만 익으신다면 얼마든지 쉽게 그냥 연주해 볼 수 있는 악곡으로 하나 제시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나머지 악기들에 관한 설명은 다른 교과서들하고 너무 많이 닮았기 때문에 제가 좀 과감히 빼보았습니다. 그래서 더 보실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감상해요라는 쪽으로 오시면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쾌 331번 제3악장이요. 교과서가 굉장히 제목을 재밌게 붙여놨어요. 보통 때 같으면 모차르트 터키 행진곡 이렇게 제목을 많이 붙일 것 같은데 아침나라 교과서는 쾌 331번의 제3악장 이렇게 제목을 붙여놓고 터키 행진곡이라고 쓰고 있죠. 18세기 유럽에서는 터키풍이 유행을 했습니다. 터키풍이라고 하는 게 무슨 대단한 뭐 다른 게 아니고요. 이렇게 터키의 그 군악대 같은 사람들이 행진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행진을 할 때 이렇게 방울 같은 걸 딸랑거리고 이러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방울 소리 같은 거를 흉내내자는 것이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따라라란 따라라라밤 이렇게 앞에 따라라란 이렇게 붙는 장식음들이 터키의 그 군악대 소리를 많이 닮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곡에 어떤 악보에는 적혀 있고 어떤 악보에는 안 적혀 있는데요. 사실 이 곡에다가 론도라고 적혀 있는 악보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론도라고들 알고 계시는데 이 곡이 어떻게 된 론도인지를 보통 때 잘 설명을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 교과서가 요거를 제시를 하는 바람에요. 이걸 줄 거라고 잘 생각을 못 했었어요, 사실은. 잘 안 주었거든요, 그동안은. 그러니까 론도라는 말도 잘 안 하고 잘 주지도 않았는데 교과서에서 이야기를 시작하시니 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서 오늘 선생님들께는 프린트의 악보를 좀 드려봤습니다. 이 악보는요, 먼저 선생님들께서
피아노 악보로 들으면 길이만 길어지고 좀 주의가 많이 분산될 것 같아서 형식만을 보기 위해 제가 요렇게 악보를 바이올린을 상정하고, 예, 그러니까 만약에 현악으로 연주를 하게 된다면 하는 식으로 해서 멜로디보만 좀 드려봤어요. 이 곡을 어떻게 봐야 할까, 어떻게 형식을 봐야 될까를 지금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먼저 악곡에서 A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A는 A 마이너에서 시작을 했다가 띠라 빰빰 따라라란 하는 부분은 C 메이저가 될 것이고요. 근데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C 메이저로 잘 가고 있다가 도레미미 파미레도 시 여기까지요. 한번 보시면 도레미미 파미레도 시 하는 데서 가서 여기까지 약간 일종의 반종지처럼 느껴지기는 하는데 바로 시라솔라 도레도시도미 이렇게 되면서 다시 A 마이너로 와버립니다. A 마이너로 와버립니다. 그래서 A, C, A 마이너, A 마이너, C 메이저, A 마이너 이렇게 와버리기 때문에 선생님들 여기요. 라, 미, 파, 레, 도, 시, 도, 시, 라, 라 이렇게 아시라 이렇게 되어 있는 여기까지가 A의 끝으로 보셔야 할 겁니다.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A의 끝으로 보는 것까지는 우리도 오케이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 요 다음 부분은 그냥 우리가 B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여기가 A라면 그 다음 부분은 B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통상적으로 봤을 때 A 부분을 보시면 여기에 도돌이표 하나,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도돌이표 하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런 경우에 중간 부분이 약간 변화는 하였으나 순환 이 부분 형식으로 보는 것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여기까지 자른다면 말입니다. 여기까지 자른다면 순환 이 부분 형식으로 볼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A 부분까지 자른다면. 그리고 지금 저는 이게 순환 이 부분이라는 이야기보다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악구가 이렇게 짜여져 있으니 선생님들께서는 얘의 길이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띠라라람 따라라란 해갖고 어느 정도의 길이를 갖고 있는지를 지금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A 부분이 이렇게 생겼는데 B는 딴딴딴 빰빰빰 띵딴딴딴딴딴딴딴딴딴 딴딴딴 띵딴따 빰빰빰빰빰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우리가 기다리냐 하면 앞에 A를 봤던 것을 상기한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여기 따라라리라리라라라라라 요 부분이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빰빰빰 딴딴딴딴딴딴 해갖고요. A와 비슷한 구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뒷부분에 나오는 데까지를 한번 보신다면 뒷부분에 나오는 데까지에서 우리가 뭘 좀 기대를 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 대충 한번 생각을 해볼 때 다시 순환 이 부분에 B 부분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B 부분이 꽤나 정확하게 어떤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빰빰빰빰빰빰빰빰빰 요거와 따라라리라리라라 빠바바바 이 부분이 하나로 붙어 다녀야 합니다. 하나로 붙어 다녀서 얘가 단단하게 하나로 붙어 다니면서 한 부분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되겠죠. A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띠라라라밤 따라라라란 하는 애랑 띠라빰빰 따라라라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한 부분이 될 수 있다면 딴딴딴 빰빰빰빰빰빰 하는 부분하고 따라라리라리라란 하는 부분이 하나로 같이 묶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들 그렇지를 못해요. 이 곡은요. 따라라리라리라라라라 하는 부분이 여기서도 한번 시작이 됐다가 그리고 다시 보시면 여기서 미레도시 라시 도레미파솔라 이렇게 시작을 한 다음에 여기서 따라라리라리라라라라란 이런 식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선생님들께서 A 부분을 표시했던 그 방식은 되려 C 부분에서 표시가 가능하다. 제가 지금 C라고 표시하고 있는 이 부분이 A랑 닮지 않았습니까? A랑 닮았습니다.
토레도시 라시라솔 하면서 시작하는 부분과 미레도시 라시도레미파솔라 하는 부분과 토레도시 라시라솔 하는 부분이 묶여서 여기서 끝이 나는 형태로 되어 있더라 라는 말이죠. 따라서 B는 독립된 부분입니다. 너무 짧은데 독립된 부분이에요. B하고 C를 묶어서 한 덩어리로 볼 수가 없게 되어 버린 겁니다. C가 이미 독립적으로 꽤나 긴 부분을 형성하고 있고 B하고 같이 다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끝난 부분을 보시면 빰빰빰 딴딴딴딴딴딴 다시 B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 취향껏 뭐 나는 B'라고 할 거야 라고 쓰신다면 그래도 상관은 없는데 그냥 저희 지금 형식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B로 그냥 적어 보겠습니다. 일단 자 그래서 B로 적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A가 나온 다음에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죠? B, C, B가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벌써 큰일 난 이야기죠. 왜냐하면 보통 론도라고 이야기를 하면 론도는 AB, AC, ABA, A가 리프레인이라고 해서 A가 계속해서 같은 부분을 반복을 하고 새로운 요소 B와 C가 A 사이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근데 A가 나오고 B가 나오고 C가 나오고 다시 B가 반복이 되고 있는 아주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시 띠라라라밤 하면서 A 부분이 나오게 되고요. 이 A 부분은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띠라라라란 하는 부분과 띠라 빰빰 따라라란 하는 부분과 다시 여기요. 시라솔라도 하는 부분으로 돌아오면서 앞에 나왔던 A 부분을 충실하게 다시 재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A, B, C, B 한 다음에 A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설상가상 이제 다음 부분을 보시면요, 선생님들. 이 부분이 나오는데요. 따란, 띠린, 따란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랄라, 시시, 도도 이렇게 되는데 라시도, 라시도, 시라솔 하고 나왔던 B가 다시 한번 형태를 바꿔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요렇게요. 요렇게 나타납니다. 앞에 두 개의 B는 매우 닮았던 것에 비해서 뒤에 B는 옥타브 형태로 멜로디도 상당히 많이 바뀐 변주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뒷부분이 어떻게 되나 하고 봤더니 요거를 두 번 반복해서 친 다음에는 딴따단 딴따단 따라리라라라라람 빠람빰빰빰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죠? 자, 이 부분은 뭐다? 지금까지 없었던 부분이기는 한데 여기서 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1도와 5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종지감을 강하게 주고 끝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코다가 되겠죠. 코다입니다. 선생님들 이 곡의 형식은 론도라고 작곡가가 말을 했으니 론도라고 봐줘야 하는데 론도치고는 아주 희귀하게 생긴 론도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요소는 A라기보다는 B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여기도 AB가 있고 여기도 AB가 있으니 얘네 둘을 묶어가지고 뭔가 하나의 거대한 리프레인으로 보고 싶으시다면 이쪽 B는 A를 전혀 수반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것도 표시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곡은 이런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은 론도입니다. 작곡가가 론도라고 말을 할 때 아마도 모차르트는 이 론도의 원이 돌고 돈다라는 뜻이어서 돌고 도는 B 부분을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매우 이례적인 악곡이고 매우 변칙적인 형식을 가지고 있으나 아시다시피 이 곡은 굉장히 사람들한테 친근하고 재미있는 악곡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서 많이들 연주를 하는 곡이기도 해요. 근데 막상 또 분석이 들어가면 잘 가물가물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까지 교과서에서는 앞부분을 주로 많이 줬었는데 이걸 이렇게 분석까지 해서 이런 결과물을 내놓은 적이 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과물이 나온다 정도까지도 한번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아노 협주곡 베토벤의 황제라고 되어 있는데 피아노 협주곡 5번이에요.
피아노 협주곡은 5번째 곡이고요. 별명이 황제입니다. 황제의 제1악장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1악장 부분에 주요한 멜로디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낭만주의 음악이 나오고 있는데요. 낭만주의 음악에서는 환상교향곡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환상교향곡은 전체적으로 ABA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뒤에 코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고 확인하시면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우리나라 음악사가 쭉 교과서에 나올 텐데요. 저는 앞에 부분은 좀 빼버리고 통인신라 발해음악으로 시작되는 79페이지를 가보려고 합니다. 통인신라 발해음악에서 특히 범패가 많이 발달했던 시절인지라 범패가 발달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시절이죠. 진감선사도 있고 해서 그래서 범패가 나오고 있는데요. 선생님들 요거 악곡 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악곡은 왜? 라고 하시면 이 악곡이요. 지금 나으 어으 하면서 아하 이러고 나오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이 곡을 거불성이라고 불러요. 거불성이라고 부르고요.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틀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라 얘가 일단 미가 있고 솔이 왔다 갔다 하기는 합니다만 지금 긴 음가로 보시면 미를 쭉 끌었고 그 다음에 라를 쭉 끌고 토라 이렇게 나타나서 미라도가 나타나니까 헛소리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얘가 영남 범패로 이야기할 때 영남 쪽에서 불리는 범패로 얘기할 때 짖소리로 구분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영남 짖소리 거불성이라고 주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곡은 그냥 저희한테 요런 악곡도 있다. 짖소리로 주로 구분한다더라 정도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교 성악곡이고 의식 절차에 따라 거불성을 가장 먼저 부른다라고 하는데 네, 의식 절차에 따라 거불성 제일 먼저 부르고요. 이 곡에 대해서 이런 말도 하는데 거불성을 익히고 나서는 다른 악곡 부르기가 굉장히 쉬워지기 때문에 가장 먼저 배운다. 부른다 뿐만 아니라 먼저 배운다 라고도 하는 악곡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하여 이렇게 생긴 악곡도 하나 교과서에 들어있습니다.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성금연유 가야금산조가 8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83페이지에 진양, 중몰이, 자진몰이의 악보들을 잠깐씩 좀 수록을 했고요. 그리고 신하위 악보가 잠깐 들어있습니다. 얘들은 그렇게 뭐 많이 낯설거나 처음 보시거나 그런 악곡은 아니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요 정도 악보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근현대 음악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사파가 아주 재밌죠. 아침나라가. 그래서 일제감정기 국가 주권 침탈, 궁중음악 위축 뭐 등등에서 광복 이후의 음악까지를 적어 놓았고 신뱃놀이라고 하는 원일 선생님의 곡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뱃놀이는요. 신뱃놀이는 경기도 뱃노래가락을 주제로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기야 디어차는 바로 그 노래죠. 그래서 파파라 팝미도 이렇게 나오는 요 곡 무슨 곡인지 대충 알아보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왜 누구는 동부민요라고 하고 뱃노래가 동부민요라고 하고 누구는 경기민요라고 하고 누구는 해안민요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억하시죠? 동부민요라고도 하고 서부라고도 경기민요라고도 하고 누구는 해안민요라고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선생님들께서 동부민요로 많이 알고 계시는 그 뱃노래 맞습니다. 그 뱃노래를 여기서는 경기 뱃노래가락을 주제로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 자체를 너무 심각하게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명창들이 불러서 경기도 민요라고도 하고 멜로디가 따라란 하면서 내려가서 동부민요라고도 하고 해안가를 따라서 이런 노래가 옛날부터 많이 불렸기 때문에 해안민요라고 하기도 하니 어떤 명칭이라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노래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신뱃놀이라고 하는 놀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85페이지에 헤이야라고 하는 유형선 작곡의
옹해야 가락을 가지고, 그래서 옹해야 가락을 풀어서 헤이야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 해금과 기타, 베이스 키보드, 젬베 같은 악기들 등등으로 연주를 하게 되는 악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보시다시피 기타, 베이스, 키보드, 뭐 젬베 등등의 악기들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가장 이질적인 것들을 한 무대에다 이렇게 묶어서 공연하게 될 때 우리가 크로스오버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바로 그 크로스오버 장르에 해당되는 악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크로스오버 장르에 해당되는 악곡들 아는 거 한번 늘어나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와데버도 저희 악보로 한번 보신 적 있죠? 범 내려온다 같은 것들을 예로 주었습니다. 자, 다시 요술피리가 나옵니다. 선생님도 86페이지의 요술피리인데요. 줄거리 너무 자세하게 주었고, 그리고 구성 요소 중에 중요한 악곡들 좀 보십시다 라고 하면서 서곡악보 많이 못 보셨죠? 네, 서곡악보도 있습니다. 파파게노, 파파게나에 대한 뭐 노래도 잠깐 나오고 있고요. 자, 모노스타토스와 노예들의 아름다운 방울소리 뭐 이런 악곡도 들어가 있다라고 해서 그동안 많이 보셨던 악곡들하고 연계해서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뮤지컬이 레미제라블을 위해 학년들 교과서에서 저 고등학교 교과서 이런 데서 달아놨었는데 이 중학교 1 교과서에서는요. 뮤지컬 위키드를 줬어요. 위키드를 줬고요. 선생님들 이 뮤지컬 위키드는 오즈의 마법사 요즘 뭐 그런 걸 뭐 프리퀄이라고 부르던가 뭐 이런 거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오즈의 마법사의 도로시가 오기 전 그 마술사들이 있는 나라의 이야기를 가지고 만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그레고리 맥과이어의 위키드 사악한 마녀의 생애를 뮤지컬로 만들었다 라고 하면서 줄거리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선생님들 실제로 뮤지컬을 보시면 뭐 훨씬 더 그 뭐랄까 다양한 인간관계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재미있으셨나? 오즈의 마법사도 별로 재미없게 봐갖고 저는 이것도 재미가 없었는가 봅니다. 하여튼 예, 제가 정말 돈을 꽤 많이 때려붓고 웨스트엔드에서 이걸 봤는데 흥미가 없고 관심도 없는 주제로 궁금하지 않은 이야기를 보느라고 애쓴 느낌? 뭐 그런 느낌밖에는 별로 기억이 잘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뮤지컬은 아니었던 하여튼 그랬습니다. 자, 하여튼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렇다 치고 선생님들 중요한 노래들이 몇 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알려진 게 이 파퓰러 같은 노래하고 요거죠. 중력을 벗어나 요거 몇 개 교과서에 꽤 길게 나온 곡들까지 있습니다. 그게 좀 걱정이기는 하죠. 파퓰러는 그닥 걱정이 안 되는데 하여튼 이 중력을 벗어나는 설마 부르라고 하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지금 제 딴에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라고 외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중요한 악곡들이 좀 있고 널 만났기에 뭐 이런 노래들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악곡들 좀 소개를 하고 있으니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판소리와 창극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선생님도 여기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지는 대목 언모리 장단, 신봉사 눈 뜨는 대목 뭐 이런 대목들 뭐 이렇게 해서 잠깐씩 좀 나오는 것들을 좀 한번 악보를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하여 한번 봐주시고 창극은 뭔지 아시죠? 창극은 여러 명의 소리꾼이 분창, 역을 나누어 맡아서 그 등장인물의 배역을 노래하는 것을 창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극 춘향 왼쪽에 창극 정년이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저는 정년이가 창극으로 불리는 것조차도 몰랐는데 하여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교과서 보면 참 이런 것처럼 많이 배우네요. 창극 춘향과 판소리 춘향가의 적성과 대목을 감상하고 창극과 판소리를 비교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워낙 많이 보실 거라 제가 특별히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역을 나누어 부르고 관현악 반주를 할 것이냐 아니면 북반주를 하는 게 판소리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 정도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창작 판소리가 나왔는데요.
우리 맨날 이자람 하면 창작판 소리 사천가가 그냥 예전 교과서에는 사천가로 거의 쭉 깔았었는데 이제는 조금 악곡들도 좀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억척가라고 하는 게 하나 나왔네요. 그래서 그걸 예로 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중학교 1 교과서에서 보실 만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없나라고 하시면 네, 사실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를 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자, 이제 중학교 2로 그냥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중학교 2는 마찬가지로 우리 함께 노래해요라고 하는 단원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바람의 멜로디라는 악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의 멜로디를 첫 번째 교과서에서 수록되어 있는 악곡 중에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끔씩 보다 보면 이 작사가 김이나라는 작사가가 나오는데 그분이 그 TV에 자주 나오시는 그분 맞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작사를 하시면 저작권이 상당히 어마어마하시겠는데요. 하여튼 예, 많이 나오는 예, 이름이 자꾸 보이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마당을 나온 암탉에 나오는 노래이다 라고 하면서 악곡이 하나 소개가 되었습니다. 한번 확인만 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풀꽃천사라고 해서 또 다른 교과서에서 좀 보시기 어려웠던 악곡이 하나 나오죠. 아침나라 교과서에 좀 요런 악곡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창작 동요대회에서 상탄 악곡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변성기에 관한 설명 좀 나오고 있는데 읽어보십시오. 제가 안 읽어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석훈 작사 작곡의 나의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악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그 부모님에 대한 사랑 뭐 이런 거와 관련된 악곡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뭐 어떻게 많이 보여드려야 할 만한 뭐는 없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네라는 곡을 2부 합창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랬으면 좋겠네가 평양 가서 하루 놀고 함흥 가서 이틀 자고 그랬으면 좋겠네 뭐 이런 뜻으로 되어 있어서요. 이 노래는 밑에 지금 이게 아마 백두산 천지 같은데요. 서울과 평양을 자유롭게 오가면서 냉면도 맛보고 싶다는 통일의 바람을 담은 노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그런 노래가 하나 실려 있다. 보시고 그리고 한때 꽤나 인기 있었던 예, 흰수염고래라는 윤도현의 노래도 하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2페이지씩 악곡들이 나오고 나면 그리고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좀 안 한 걸 찾기가 어려울 정도였어요. 자, 이제 그럼 기악으로 넘어올 거거든요. 기악에서는 뭐 빠진 게 있나? 라고 하면 톤 차임이라는 게 나와요. 선생님들 이게 교과서가 몇 번을 바뀌어도 어떤 교과서를 결국 뒤집으면 한 번씩은 다 들어가게 되는 어떤 교과서에는 뭐 어떤 교과서에는 무슨 뭐 젬베가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교과서에서는 뭐 핸드벨이 들어가 있고 어떤 교과서에서는 요게 들어가 있고 근데 선생님들 기본이 되는 건 역시 언제나 저희가 지금 이렇게 페이지를 휙휙 넘겨와서 그렇지 톤 차임이 교과서에 지금 보여드리는 건 얘가 좀 별나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거고요. 핸드벨도 별난 쪽이고 선생님들께서 교과서 몇 개 보시다 보면 금방 아시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어떤 게 많이 나오는지 칼림바가 많이 나오고 우쿨렐레하고 기타가 많이 나오고 하는 걸 아실 겁니다. 톤 차임은 가슴 높이에서 악기를 들고 앞으로 내밀듯이 손목 스냅을 이용해서 핸머로 소리굽새처럼 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슴 높이에서 악기를 들고 이렇게 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딱 옆에 보이시죠? 핸드벨이요. 핸드벨 같은 악기예요. 그래서 박자만큼 소리를 멈추고 뭐 원을 그렸다가 멈출 적에는 어깨에다 대거나 한다라고 하는데 어깨에 대서 댐퍼 역할을 하게 만들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죠? 다 핸드벨이 했던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핸드벨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것도 그냥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선생님들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튜블러 벨이라고 부르는 또 오케스트라 벨이라고도 부르는 악기가 여기 있고 윈드 차임이라고 부르는 악기는 저렇게 생겼다라고 해서 예, 금속으로 된
높이가 있는 악기들 쭉 이야기를 할 때 요걸 이야기합니다. 튜블러 벨은 소리도 크고 그래서 무슨 교회 종소리 같은 거를 음악에다 넣어야 되는 효과를 살려야 되거나 할 적에 사용하는 악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반영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알토 리코더입니다. 교과서의 알토 리코더가 소프라노 리코더처럼 많지도 않고 소프라노 리코더에 그냥 음역 하나를 따로 그려가지고 이렇게 한 줄 정도 그려서 요렇게 되면 알토 리코더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알토 리코더를 요렇게 한 페이지 따로 만드는 경우는 좀 드물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알토 리코더 하나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텅잉, 레가토, 포르타토, 스타카토라고 해서 우리 그동안도 많이 보셨던 그림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 텅잉이라고 하는 건 이 음과 음 사이에 혀를 취급되고 투 하고 부는 주법이니까 텅잉과 넌 텅잉이라고 해서 혀를 대고 투 하고 부는 주법이 아니라 그 안 하는 거, 그러니까 텅잉을 하지 않는 거가 있고요. 텅잉을 하는 와중에 스타카토로 텅잉을 할 수도 있고 포르타토로 텅잉을 할 수도 있고 레가토로 텅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텅잉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텅잉을 위한 악보는 없어요? 라는 말은 진짜 바보 같은 소리다. 그건 무슨 소리야 그게 라는 얘기고요. 텅잉의 종류로 레가토, 포르타토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토 리코더를 싹 다 막으면 F음이 납니다. 이건 악보에 적은 것과 실음과 기보음의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고요. 그래서 이게 뭐 읽었을 때 5도 아래로 소리 난다 그런 거 없이 다 막았을 때 파가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저희 바로크식과 점원식이라고 해서 우리 그 리코더에는 저렇게 두 가지 종류로 악기에다가도 표시를 해준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기억하시겠죠? 바로크식이 좀 불기가 어렵고 점원식이 좀 불기가 쉽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그거나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됐고요. 그리고 이런 리코더 가지고 Under the Sea, 벼랑 위의 포뇨 같은 악곡들을 제시곡으로 주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우리 함께 감상해요라는 감상 파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감상 파트에서는요. 교과서에서 정말 이럴 때 제가 좀 어떨 때는 약간 속이 타거든요. 그러다 이 교과서에서 제가 뭐 이렇게 딱히 잡고 갈 게 없으면 어떡하지라고 하면서 걱정을 하는데 네, 조금 걱정되던 교과서에 드디어 쇼팽의 녹턴이 있습니다. 선생님들 쇼팽의 녹턴은 뭐 잘 아시는 대로 쇼팽이 누구의 영향을 받아? 존 필드의 영향을 받아서 만든 악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선생님들께서 보시면 아랫단에 있는 존 필드의 녹턴은 위에 있는 쇼팽의 녹턴과 굉장히 악보상으로도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정확한 박자로 연주되는 왼손에 약간 신축적인 오른손 선율을 갖고 있는 것이 녹턴이라고 그랬죠. 신축적인 선율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는 루바토라는 주법을 사용하기 때문이고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집어넣어서 예를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안경을 빌려주었던 어떤 귀족한테 그 귀족하고 자기가 이중주를 하기 위해서 만든 악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안경이 고마웠기 때문에 연주한다는 이중주, 베토벤 비올라와 첼로를 위한 이중주 안경이라는 작품이 있다라고 해서 악곡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좀 별로 흔한 곡은 아니어서 그냥 한번 봐주세요. 멘델스존의 피아노 트리오, 피아노 3중주 1번 1악장이라고 해서 악곡이 나왔는데요. 1주제를 첼로가 서주 없이 바로 연주하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하면서 악곡이 하나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할 건 없을 것 같고요. 하이든의 종달새 1악장이 잠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곡은 뭐 워낙 많이 보신 악곡이니까. 자, 그리고 아까 론도 형식을 했었는데요. 중학교 2 교과서에서도 론도의 예로 얘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비제의 카르멘,
서곡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악보에는 전주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곡도. 그래서 전주곡에 해당하는 악곡에 ABC가 나오고 있고 딴따다다다다 요게 A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요걸 사이사이에다 넣고 AB, AC, ABA 뭐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드뷔시의 어린이 세계라고 하면서 요 악곡들이 우리가 좀 많이 안 본 악곡들이겠죠. 그래서 드뷔시의 어린이 세계 아는 악곡이 하나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잠보의 자장가 그리고 골리워드의 케이크워크라는 악곡 두 가지를 한번 확인해 보셔라 라고 해서 나왔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뭐 그냥 우리가 얘를 무슨 악곡을 심각하게 보는 악곡이라기보다는요. 조금 왜 가끔 신년음악회, 비엔나 필하모닉 신년음악회 이런 데서 그냥 파퓰러한 클래식 악곡으로 많이 보시는 악곡이잖아요.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요한 슈트라우스 2세입니다. 요한 슈트라우스 1세는 라데츠키 행진곡 같은 걸 만든 사람이고요. 왈츠를 특히 잘 만들고 왈츠 작곡가여서 엄청난 부를 누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요한 스트라우스 2세인데요. 오페레타 여기 지금 교과서에 오페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페레타 박쥐의 작곡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오페레타의 박쥐의 작곡가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이런 왈츠풍의 악곡들, 왈츠 악곡들을 좀 많이 작곡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악곡을 좀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법사의 제자라고 되어 있는데 마법사의 사제 이런 표현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마법사의 제자를 바탕으로 마술 시험을 하다 벌어지는 엄청난 사건을 재미있는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청소하기가 귀찮아갖고 빗자루에다가 마법을 걸어가지고 청소를 얼렁뚱땅 하려다가 홍수가 날 정도로 물이 쏟아넘치고 뭐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교향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할 거 없을까 봐 걱정하고 있는 와중에 저한테 이해가 하나 들어가 있네요. 그동안 제가 7자서부터 교과서를 그렇게 봐왔는데 바흐의 세속 칸타타가 들어간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바흐의 세속 칸타타, 커피 칸타타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세속 칸타타, 커피 칸타타가 들어가 있고요. 커피가 얼마나 달콤한가를 감상해보고 칸타타의 연주 형태를 조사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 이태리에서 발생한 칸타타가 독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교회 칸타타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가 다 교회에서 연주하는 교회 칸타타만 됐다고 또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고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세속적인 칸타타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커피를 그만 마셨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딸은 커피가 얼마나 좋은데 그러시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둘이 투덕투덕 하는 내용을 가지고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슈만의 헌정은 뭐 어느 교과서에서나 항상 좀 어느 정도 깔려있는 악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청성자진한입 청성곡이 나왔습니다. 이미 선생님들과 우리가 이 청성곡 악보를 가지고 잠깐 좀 말씀을 드려본 적이 있는데요. 교과서들마다 악보들이 조금씩 달라서 좀 다르게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침나라 교과서는 이렇게 생겼고 박영사 교과서는 또 다르게 생겼고 또 저기로 바뀌면 또 다르다. 그러니까 단소로 바뀌면 또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선생님들 지난번에 주식회사 박영사 악보로 해서 요걸 좀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께 너무 어느 곳에다가 한정을 짓고 보시지 마시고 한정 짓고 보시지 말고 식임새 기호랑 이런 거 보시면서 조금씩 판단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확인만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룡음도 진짜 교과서에 많이 실린 악곡인 거 이제 좀 느낌이 오시지요. 그래서 네, 이렇게 되어 있는 악곡이 하나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악곡들 교과서마다 좀 차이가 나기는 합니다만 특히 생황악보가 쌍성주법이라고 해서 2개 이상의 소리가 나는 주법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나타나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들께서 다음에 보실 악곡은 줄풍류 현악 영산해상 이야기를 하면서 타령 일장 악보가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악보 역시도 선생님들께 지지난 강의 때 그 7괴에서 연주하는 현악 영산해상의 타령 악보를 보시고 자연스럽게 4괴까지도 한번 유출을 해서 적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서 평조해상의 타령 악보까지 한번 유추해 보시는 연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만 한번 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미 앞에서 교과서 하면서 다 이야기를 했어서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국악관현악의 예로 이경섭이라는 작곡가가 작곡을 한 모든 북을 위한 협주곡 타라는 작품을 하나 제시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더 이상 없어요. 악보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검은 장난감이라고 해서요. 검은고 연주자 박다울이 연주를 했는데 루프 스테이션을 사용을 해서 검은고 소리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연주를 하는 그런 악곡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에 나온 악곡인데요. 단가 강산풍월입니다. 강상풍월입니다. 저처럼 선생님들께서도 발음을 실수를 하셔서 내가 정확하게 외우고 있는 거겠지 라고 실수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상풍월입니다. 강산풍월이 아니고요. 자, 단가입니다. 4분의 12박자로 되어 있고 악보를 딱 보시는 순간 얘가 강상에 둥둥 떴는 배 풍월 실려 가는 배인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어떤 출처가 있는 판소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 단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악곡은 일단 단가인데요. 선생님들께 제가 다른 악보도 하나 드렸고 하여 프린트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강상풍월인데요. 강상풍월. 강상에 둥둥 배가 떴는 배, 풍월 실려 가는 배인가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악곡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선생님들께 제가 이 곡의 악보를 들고 온 이유는 요거 때문인데요. 노래가 이렇게 가다가 26번째 장단에 해당하는 대를 보시면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뭐라고 나옵니까? 백구야 훨훨 나지 마라 너 잡을 내 아니다 성상이 바랬음에 너를 다려 얘 왔노라 라고 하는 가사가 나옵니다. 선생님들께서 이 가사를 어디서 보시느냐 하면 백구야 나지 마라 백구야 나지 마라 너 잡을 내 아니로다로 시작하고 있는 일단 가사 백구사가 있어요. 가사 백구사가 있는데요. 가사 백구사랑 앞부분은 살짝 가사가 겹치는데 뒤로 가면 확 달라지기 때문에 앞부분만 살짝 가사가 겹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선생님 이 곡이 원래 곡이 무슨 곡이라고요? 강상풍월이에요. 강상풍월인데 뒷부분에 백구야 나지 마라 라고 하는 가사가 들어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사는 가사 백구사하고도 비슷해요. 앞부분만 특히.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선생님들 단가 백구가가 있어요. 단가 백구가는 어떻게 생겼는데 그러면 바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백구야 훨훨 날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너 잡을 내 아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들 단가는 판소리를 부르기 전에 부르는 노래인 만큼 판소리가 유파가 다양한 것처럼 단가도 부르는 분들에 따라서 가사가 꽤나 달라요. 그래서 백구야 날지 마라, 백구야 훨훨 나지를 마라 아니면 아예 다른 가사로 시작하는 백구가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요것만이 답은 아니다라고 하겠습니다만 정리를 해볼까요? 어떻게 정리를 해볼 거냐 하면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렇게 강상풍월 안에는 백구가가 좀 들어있어요. 백구가는 독립적인 단가로도 있어요.
강상풍월 끝부분에는 백구가가 있는데 그 백구가는 아예 독립적인 악곡으로도 불린다 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게 이렇게 불리다가 독립했다라고까지는 잘 알려지지 않아요. 그냥 워낙에 이런 악곡들 많잖아요. 가사가 겹치는 악곡들. 그래서 가사가 좀 겹치는구나 라는 정도로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백구사의 사설은 강상풍월에서도 나타나고 단가 녹음방초에도 나타나고 수군가 춘향가에서도 나타나는 백구야 훨훨 나지는 마라 너 잡을 내가 아니다 라는 가사로 시작하는 요 백구가의 부분은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정도나 길이나 이런 것들은 다르겠지만 여러 군데에서 선생님들께서는 백구가의 가사를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강상풍월이라고 하는 단가에는 뒷부분에 그대로 끼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가 강상풍월이 실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화란춘성하고 만화방창이야라고 시작이 되는 유산가, 경기잡가 유산가도 같이 실려 있고 단가 중에 호남가가 가야금 병창으로 실려 있다라고 하는데 선생님들하고 호남가는 그 얘기 했었어요. 한평천지 늙은 놈이 늙은 몸이 뭐 어쩌고 하면서 제주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라고 해서 여기 들어있는 그 한자어들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어떤 건 지명이고 어떤 건 그거를 포함하고 있는 어떤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그리하여 지금 요런 악곡이 원래는 단가였는데 이 단가가 가야금 병창으로도 많이 불린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야금 병창으로 불리는 악곡들이 좀 있는데요. 여기요. 제가 지금 줄쳐드리는 부분이 가야금 병창으로 많이 불리는 레파토리입니다. 민요 세타령, 남도 잡가 세타령이요. 3월 삼진날 연자 날아들고 새가 날아든다 온갖 뭐 잡새가 날아든다 하는 그거요. 남원산성, 호남가, 죽장망의 판소리 춘향가 중에 사랑가, 제비노정기, 고고천변 등등의 부분들이 다 가야금 병창으로 불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야금 병창으로 불릴 수 있는 레파토리는 한 가지가 아니고 다양한데요. 판소리 중에서 탈락하거나 한 것들도 당연히 사용될 수 있다더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뮤지컬 악곡의 요소들 이야기하는 페이지로 껑충 좀 와보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밑에서부터 영웅 중에 누가 죄인인가 많았고 지킬앤 하이드 지금 이 순간 너무 많았고 미녀와 야수 중 손님이 되어주세요 라고 하는 Be Our Guest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은 좀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있고 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요런 악곡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유럽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의 대성당들의 시대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페라의 유령 중에 서곡으로 되어 있는 악곡들 그래서 그 대표적인 부분들을 아주 짧은 악보로 주었습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짧은 악보는 그닥 겁이 안 나서 뭐 이런 애들이 있구나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 오늘 하고 있는 교과서가 이렇게 교과서가 겹치다 보니까 선생님들 이미 딱 보시고 아까 어떤 교과서에서 봤는데 하실 거예요. 범피중류 제비노정기가 똑같이 악보에 실려 있고 이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적벽대전. 적벽대전입니다. 조를 잡기에는 너무 짧고 너무 그 멜로디가 같은 음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거의 비슷하게 반복이 되고 있어서 본청 잡기가 좀 쉽지 않고요. 그래서 조를 좀 잡아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적벽대전 대목이 있고요. 수군과 토끼 배 가르는 대목, 뭐 요런 대목들도 잠깐 소개가 되고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보실 악곡들은 요 정도면은 꽤 충분하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좀 확인을 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말씀을 일단 좀 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요거를 좀 보셨고요. 그 다음에 창작 파트에서는요. 그냥 하나만 좀 넣어봤어요.
미술과 음악의 융합 전시회 만들기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스웨덴의 락밴드 홀드 유어 홀스는 70 밀리언이라고 하는 곡의 뮤직비디오에서 명화 패러디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요. 최후의 만찬을 이런 식으로 해서 마치 UN 이런 기구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 해서 만들어 놓기도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명화 패러디 음악관 만들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일종의 가상 공간 메타버스요. 메타버스 전시회를 보여주고 있어요. 선생님들과 그 말씀을 전에 드린 적이 있는데 가상 공간 메타버스와 관련되어 있는 메타버스 전시회 같은 거에 가장 대표적인 예들이 바로 이런 것들인데요. 내가 무소르그스키가 돼서 하르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저기에 간다면 그 전시회에 간다면 이라고 하면 제가 껍질 속 병아리라고 하는 껍질 속 병아리의 춤이라고 하는 그림을 보고 있으면 그걸 클릭을 하면 혹은 손을 건드리면 그 음악이 나오게 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을 해보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아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메타버스 전시회 하는 그런 기법들을 한 번씩 좀 보여주고 있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좀 잠깐 확인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프린트로 좀 와보시면 프린트에서 제가 하나 보여드려야 될 게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악보가 중학교 1에 있었나 2에 있었나 잠깐 좀 헷갈리고 있는데 선생님들께서 나중에 찾아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잠깐만 확인해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딴 게 아니라 아침나라 교과서에 마왕악보가 하나 나오는데 그 마왕악보에서 여기 마왕 끝에요. 특히 끝에 코드가 미 플랫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교과서 악보가 하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틀려요. 이건 제가 확실하게 틀립니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미 플랫으로 표시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미 플랫으로 표시를 하면은 안 되는데 교과서에 지금 미 플랫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선생님들께서 그거 좀 한번 찾아봐 주시라 라는 이야기였고요. 거의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냥 저하고 요거 좀 잠깐 좀 보실게요. 겸사겸사. 그래서 이 곡의 요 부분이 G 마이너거든요. 프린트에 마왕 나오는 부분입니다. G 마이너고 4도입니다. 전에도 저희가 왜 마왕 화성 분석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조를 잡을 때도 그렇고 아니면 화성 분석을 할 때도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빠바바바바밤빰빰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빰빰빰 이렇게 떨어지는 이 화음 잡는 거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C 마이너 부분은 아니고 G 마이너에서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선생님들 여기서 딴, 따따따따따따 이러고 올라가는 얘들을 다 그냥 경과음 처리해서 4도로 쭉 미셔도 별 상관없어요. 4도로 그냥 쭉 밀어서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고 나시면 여기 G 마이너의 라 플랫 도미가 나올 텐데요. 라 플랫 도미는 네아폴리탄입니다. 네아폴리탄이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이제 위에 부분이 남아 있는데요. 마지막 마디는 제가 왜 위에 부분이 남아있다고 얘기를 하냐면 라 플랫이 다다다다다다다다 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화성 분석은 절대 못합니다. 얘를 왼손을 집어넣고 화성 분석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오른손은 솔, C 플랫, 레 플랫이고 거기에 파 플랫까지 붙게 되면 솔, C 플랫, 레 플랫, 파 플랫이 되면서 얘가 감화음이 돼요. 감화음이 되거든요. 근데 얘가 감화음이어서 제가 일단 써보기나 할게요. 요렇게 될 것이고 요거는 페달 포인트 처리를 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습니다. 근데 솔을 근음으로 해서 솔, C 플랫, 레 플랫, 파 플랫이 되는 감칠화음을 어디다가 얹어야 될지 되게 난감한 겁니다. 근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다음에 나오는 화음이 네아폴리탄이거든요. 네아폴리탄 A 플랫 위에라면 A 플랫 위에라면 7도가 요게 되지요. 요렇게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화음은 설명이 가능한 화음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네아폴리탄으로 계속 보시고 요로 넘어오시면 얘는 네아폴리탄 많이 사용하는 6입니다. 네아폴리탄 6입니다. 제가 그동안 다른 교과서들에도 뭐 임시표뿐만 아니라 아예 음이 틀리거나 하는 그런 정도의 뭐는 되게 많았잖아요. 오타죠, 일종의. 는 많았는데 이 부분을 굳이 선생님들께 잡아서 보여드린 건요. 이 곡은 여기서 끝이 날 거고요. 네아폴리탄 사용되는 걸로 되게 유명한 악곡이고요. 레파샵 라도기 때문에 5도에 7이 될 겁니다. 근데 여기가 미플랫이면 안 되는 게 여기가 미플랫이면 안 되는 게 바로 요 앞에 화음이 도샵, 미, 솔, 시플랫. 즉 여기서 요렇게 만들어지는 곡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죠. 네아폴리탄의 근음에 해당하는 라플렛은 이쪽의 리딩 톤에 해당하는 파샵으로 오게 될 겁니다. 이 사이는 증삼도입니다. 이 증삼도 진행은 증삼도가 아니라 감삼도입니다. 죄송합니다. 라플렛에서 파샵은 감삼도입니다. 감삼도 진행은 이대로 진행을 시킨다 그래서 큰일은 안 나는데 조금 들었을 때 약간 뚝딱대는 느낌은 있어요. 라플렛에서 파샵은 약간 뚝딱거려요. 그럼 그 뚝딱을 줄이기 위해서 뭘 하느냐? 솔을 하나 집어넣으면서 내려오면 아주 좋아요. 그 솔이 들어갈 수 있는 화음이 요거죠. 네아폴리탄 다음에 많이 나오는 화음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진행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진행을 한번 겸사겸사 봐주시는 건 매우 유익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성학 책들, 교재들, 우리나라 책은 아니어도 외국 책까지 합쳐놓고 본다면 몇 권, 예, 화성학 책 좀 유명한 거 이렇게 딱 모아놓고 보면 찾으면 그냥 나오는 애 중에 하나예요. 워낙 유명한 아이여서. 그래서 요 정도는 그냥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미플랫은 정말 반대입니다. 라고 말씀도 드릴 겸 좀 한번 보시라고 넣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 보시면 오늘 보셔야 되는 아침나라 교과서 많이 내용이 줄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는 이제 YBM 꽤 남았는데 YBM은 아마 더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YBM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